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인데요. 그 100년 전에 그 유행했던 그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현재 우한폐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10월 27일 날 기록을 보겠습니다. 요때는 드디어 이제 처방이 공개가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과를 보면요. 10월 11일 날 처음 기록이 나와서 강계군, 또 만주에서 있고, 원산, 서울,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되니까 이때 이제 그 당시에 유행성 독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많이 결석을 하고, 인플루엔자로 인식을 하고, 사망자가 급증을 하면서 드디어 독성이 악성으로 변한다라고 해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재발도 위험하고 또 열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7,000명까지 더 늘어나고 또 남미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도 좀 나타나고요. 그래서 독감이 각지에다 창궐되더라.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휴염을 본 처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증과 병발주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보면요. 10월 17일 날 여기 써 있죠. 유행 독감, 유행성 독감이 유행다 같은 얘기죠. 이 당시에 어떤 전염성이 강한 독감에 대해서 효염을 본 방문, 방문은 뭐냐면 처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을 따지면 처방전이라고 할까요? 이때 처방전이 나왔다. 하여튼 이런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요. 유행성 독감의 효염을 본 방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처방을 말하거든요. 아래 처방은 썩 실한 사람이라야 쓰는 약이다. 여기서 보면은 실하다.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말도 몸이 실하다, 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실하다는 속이 꽉 차 있어서 뭔가 단단하고 뭔가 좀 알차고, 허하다는 건 속이 허약하다, 약하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속이 꽉 차 있다, 속이 비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거 참 여러 가지 개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몸이 실하다, 이렇게 일단 하고 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에 유행하는 독감에 대하여 한방 치료에는 대개 어떠한 방문, 처방을 쓰는지에 대하여 공평동에 있는 조선병원, 동의부, 그러니까 조선병원에 있는 이제 한약부겠죠. 동의를 이제는 동쪽에 내서, 그러니까 이제 한의를 말하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동의부 의생은 이제 의사들을 말하죠. 동의부에 있는 의사들의 제시는 뭐냐면 이제 여러 사람을 합친 사람. 그러니까 여러 명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씨, 이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쟤는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이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사람들 합쳐서 제씨가 합의해서 여러 사람이 합의를 해서 정한 방문, 정한 처방이다. 여러 사람의 공동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요 당시에 조선병원 동의부에서 썼던 처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 병원에 오는 환자에게 복용시켜봐서 효염을 보는 방문을 물어봤는데 아래와 같이 허한 사람과 실한 사람을 구분해서 쓴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약을 쓰더라도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 당시 이제 스페인 독감에 가서 왔다 해서 무조건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한 사람인지 허한 사람인지 구분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차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 걸렸다면 똑같이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썼다는 거야. 실한 사람인지 허한 사람. 이건 한의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지. 획일적으로 똑같게 쓰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다는데 물론 병자에 따라 다소 가감 똑같은 처방을 하더라도 실한 사람, 허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약재를 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걸 가감한다고 그러거든요. 한의학의 특징이죠. 양방에서는 항상 똑같아요, 처방이. 물론 이제 어린아이냐 어른이냐에 대한 그램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데 한의에서는 개인에 따라서 개인이나 증상에 따라서 약재를 더 넣기도 하고 빼기도. 왜냐면 개인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소화가 좋은지 또 피부가 그 두꺼운 사람인지 얇은 사람인지 열이 많은 사람인지 냉한 사람인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가감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즈음 일반인의 참고가 되게 될 수 있게 계제 여다 신문에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처방을 기록을 해서 혹시 병원에 못 오는 사람들 위해서 민간에서도 한약을 지을 수 있게 처방을 공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건 그냥 그 원문만 실어놨습니다. 그 보음 있기 전. 그래서 허한 사람은 하루에 4-5첩을 써라. 허한 사람한테 쓰는 처방인데 하루에 4-5첩을 쓰는 처방이고, 식교 복령탕. 그래서 이거 몸이 실한 사람인데 하루에 한 2-3첩을 쓰는 거래. 지금은 보통 그 이제 한의원마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2첩을 쓰는 거를 보통 정량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뭐 이제 그것도 경우마다 다르겠죠. 증상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보통 2첩을 쓰는데 여기는 하루에 4첩이나 5첩까지 쓰는 거니까 더 많이 쓰는 거죠. 몸이 많이 허하니까. 허해서 그 약을 좀 많이 써서 더 와장창 보강해 준다고 할까요? 보충해 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여기는 보통 2첩을 쓰는데 2-3첩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세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독감이 너무 독하고 스페인독감이 독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니까 이제 가능하면 평소 쓰는 것보다 좀 더 세게 쓴다. 이런 컨셉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처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물론 이제는 뭐 여기 숙주향, 인삼, 당귀, 산약, 시호, 뭐 귤피 이런 처방이 쭉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차이가 사상의학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분량의 차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돈 이면 이제 보통 한 돈이면은 보통 3.75g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4g이라고 치고 그러면 4, 5, 20g 정도가 되겠죠. 한 첩당. 요거는 인삼, 당귀, 산약, 시오가 2돈이니까 약 8g 정도가 되겠죠. 한 첩당.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처방 분석을 해보니까요. 요런 어떤 특징이 이제 이렇게 한약을 달여서 먹었는데 특징을 봤더니 보음 있기 전, 물론 이제 몇 그램을 쓰는 거는 일단은 또 무시를 하고, 무시라고 해도 그까지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그건 빼고 처방 그 한약 재료로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음 있기 전은 요 6가지 처방은 소음인에 해당되는 약이고요. 소양인 약재는 2개, 태음인 약재는 그러니까 숙지향, 시오, 태음인은 산약과 승마더라고요. 그러면은 아하, 보음 있기 전은 몸이 허한 사람인가, 몸이 좀 약하고 몸이 좀 냉하고 허한 사람들을 위주로 썼구나 라는 걸. 그리고 대개 체질적으로 봐서는 소음인에 해당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건 이제 추정이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 사상의학적 입장으로 이 처방을 봤을 때는 이게 소음인 약재가 일단은 2대 6이니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인한테도 해당되는 약이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허한 사람한테는 하루에 한 4-5파씩 썼다. 이런 얘기고요. 식교 복령탕 같은 경우는 이게 소양인 약재가 복령, 차전자, 황련, 시호, 연교, 목통, 치자 7개나 돼요. 그리고 소음인 약재는 3개, 태음인 약재가 3개예요. 이걸로 봐서는 그 식교 복령탕 같은 경우는 소양인, 열도 좀 많고 몸이 좀 실한 사람들한테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한 사람, 아까는 허한 사람한테 썼고 여기는 실한 사람한테 썼다라고 하는 임상 구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봐서요. 아까 잠깐 뒤로 이전 가면요. 시오가 여기도 들어가고요. 또
지금 나오는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처방이 다 들어가거든요. 시오가요, 실질적으로 열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감기에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후세방에서는 체질 불문하고 열이 많이 떴을 때 열을 내려줄 때 쓰는 거죠. 해열제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처방과 뒤에 처방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오가. 일단은 이렇게 체질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체질 판단은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요, 신체를 보는 방법도 체형기상론, 용모사기론으로 보고요. 정신도 성질자가 항심,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한약 쓰는 방법이라, 약의 반응이라든 다른 것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일반 사람이 봤을 때, 그런데 신체와 정신을 대략 4대6의 비율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 5대5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체 가서 정신을 약간 더 가중치를 좀 더 둬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이렇게 체질 판단에 대해서는요, 한국 한의학연구원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국무청상내에 국가기관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요, 케이플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네, 김종덕님 환영합니다. 사당한의원 써 있죠. 요거는 저희 G13번, 요거는 우리 사당한의원 고유 코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숫자 써 있네요. 1200 몇 명 써 있네, 그죠? 이렇게. 체질 판단할 때는 사람 얼굴을 사진도 찍기도 하고요. 음성 녹음도 하기도 하고, 피부 상태도 보고 여러 걸 보는데요. 특히 얼굴 사진 찍을 때는 요거 표준 색상표를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가 분석을 하는데요. 이 전등 불빛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반드시 표준 색상표가 있어야 이걸 기준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는데 표준 색상표가 없으면요, 이건 조금 분석하는데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문지 같은 것도 좀 하고요. 설문지 같은 경우는 많이 하죠. 일반 인터넷이나 보통 한의원에서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도 하고, 아까 여러 가지 해서 저는 요거를 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체질 판단에 있어서. 설문지로만 했을 때 이 사람은 소음인이 47%가 나왔네요. 근데 체형, 몸매로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몸매로 봤더니 49%로 소양인이 나왔네요. 음성, 목소리를 봤더니, 태음인이 30%, 소음인이 37%네. 소양이 30%, 비슷비슷하네요, 이거는. 안면, 얼굴로 봤더니 소양인의 확률이 58%가 나왔네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더니 소양인이 47%로 나왔네요. 즉, 설문지로만 봤을 때는 소음인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또, 안면으로는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종합적으로 봤더니 소양인 확률이 47%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다 네 가지를 다 보고 합쳐서 봐도 100%가 아니라 34%, 4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전문가가 판단해서 조사를 했더니 47%인데 알고 났더니 당신 소음인이 이럴 수도 있고요. 조사상으로 47% 소양인인데 진짜로 소양인입니다. 당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 전문가의 또 판단이 또 들어가야겠죠. 어쨌든 이런 방법이 현재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년 전만 해도요, 이런 게 이제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좀 무리였을 것이고, 사상에 그 당시만 해도 일반화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처방도 저렇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잠깐 이제 고차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신문에 처방을 아예 공개를, 다만 이제 개인에 따라서 가감한다는 전제하에 처방이 공개가 되고요. 보험 있기전 같은 경우는 허한 사람한테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소음인에 해당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식유 복령탕 같은 경우는 실한 사람, 몸이 실한 사람한테 썼는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소양인한테 해당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각각 달리 사용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지. 항상 획일적으로 쓰는 거는 오히려 무리수를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사당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